여러분이 보시기에 역사, 뭐 정치, 뭐 사회, 문화, 뭐 학문,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종교까지. 근데 그런 거에서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에요. 제 생각엔 인간입니다. 인간이 빠지면 역사고 정치고 학문이고 뭐 종교고 간에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의 가치가 결여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고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없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좌파나 우파나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말하는 게 이거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뭐 희생? 국가를 위해서 희생? 좌파분들 지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뭐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조금의 희생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좌파는 좌파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좌파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죠. 아니, 우파도 아니구나. 우파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말하지 않죠. 애당초 그런 개념을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우파는 시장 경제 체제만을 말하지 뭐 민족주의니 뭐 이런 거 그래 말하는 계통도 적진 않은데 원래대로면은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면은 그 민족주의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게 결국 빠지는 길은 전체주의예요. 민족주의가 워낙 여러 가지랑 융합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최종 테크는 결국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희생, 영광, 명예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파? 좌파? 우파가 이겨도 사람이 없고 좌파가 이겨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민중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그 정치라는 거에 그 진영이라는 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 저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아요. 한 50보 100보 차이 정도 날까? 그래도 100보가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더민주 찍는 거지 뭐 더민주랑 자한당이랑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차이 나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태 보고 나서는 아 그렇게 차이 안 나는구나. 평화는 굴곡이었을 뿐이고 얘네들은 그냥 일본이 싫은 거였고 일본은 친일파들이 그 우리를 한번 공격했었으니까 일본은 다 때려 잡아야 되는 놈들이고 애당초 때려 잡아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만 사람이야? 일본 정부가 싫을 수는 있지만 일본인 하나하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요 일본 여행 갔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저 친일파 새끼 이런 말이 버젓이 나와요. 뭐 쪽발이 새끼 일본으로 가라 이런 말이 버젓이 나와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좌파라고? 이게 자유주의고 그럼 우파에서는 뭐 제대로 대응하냐 그다지? 뭐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우파분들. 애당초 친일 종북으로 지금 세상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개그인 거 아시죠? 우파가 논리 전개할 때는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논리 전개할 때는 말이 되는 논리들을 펴는데 결론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 때문이다로 나가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종북 빨갱이들? 글쎄요. 종북 빨갱이 몇 명이나 있을까? 좌파가 또라이인 건 지금 좌파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또라이고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감정을 붙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분들이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빨갱이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빨갱이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관점에 따라서. 좌파, 빨갱이. 근데 그 빨갱이라는 게 애매한 게, 왜냐면 직접적으로 공산주의를 주장하진 않거든, 좌파도. 근데 이제 정책 기조가 이제 복지 쪽으로 간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빨갱이. 그러고 있는 것도, 난 우파 그러고 있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요,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합리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파도 결론 내는 거 보면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고요, 좌파도 지금 우라돌격하고 있는 거 보면 합리적이진 않아요. 저는 지금 좌파의 저 돌격이, 지금 저 행위가, 저 모습이 일제시대 반자이 어택이나 카미카제랑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일제 싫어하면서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북한 그게 좋아 보이세요? 그런 모습들이? 북한이랑 같은 방식이잖아, 이거. 저는 우파에 대해서도 그래서 좌파들이 친일파라는 비판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 보고서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빨갱이 넘어가고 종북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좌파가 우파 보고 친일파 새끼들이라고 그 원색적인 욕을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좌도 우도 아니 지금 그래서 좌도 우도 아닌 사람도 생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뭐 자기 진영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거야. 좌파 우파 그냥 정치병 걸린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도 계속 잡담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미친 광풍이 끝나고 합리적인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서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머리로만,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보수 우파는 우파답게 우파 정책 펴면서, 우파 정책 지지하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본다 라는 주장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옳다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좌파도 좌파 정책 들고서 난 그래서 이런 게 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를 설득할 때는 어떤 걸 설득해야 될까요? 우파의 성장 정책으로도 좌파가 원하는 복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분배,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충분히 기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 거고요. 좌파가 우파를 설득할 때는 복지 정책과 분배 정책이 곧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야죠. 서로 목표가 다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상황이면요, 나는 국가 발전을 원한다라는 거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를 하되, 그 가는 진로가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은 진로가 다른 게 아니라 방향성이 달라. 한번 보세요. 우파분들은 종북주의자 다 몰아내고 북한이랑 한판 버리고 싶어하고, 좌파분들은 지금 친일파 다 몰아내고 일본이랑 한판 붙어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은,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영상들의 워딩들은 다 뭘까요? 종북 빨갱이 새끼들을 모두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우파 친일파 새끼들 다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자유한국당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래, 뭐 자유한국당은 쓸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뭐 우파인 적이 있었나? 난 자유한국당이 우파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정책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파스러운 정책 많이 펼치죠. 한국은 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갈 곳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겠죠. 저는 이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찍고, 아닌 건 이제 또 다른 거 찍겠죠. 그나마 제가 말했었던 그 우리미래당, 밤이당 말고
거기는 나름 합리적파스러운 삘이 낮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아쉬운 거는 거기는 합리 우파를 담을 그릇은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합리 우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말을 좀 더 조심하시겠죠, 워딩에 대해서. 사실 좌파 우파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진정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거기에서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 합의를 볼 수 있는 타협,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공정함,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가, 저는 그래서 그게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이 도움이 된다? 좌파가 이제 공정사회스럽지 않은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페미만 막 밀어주고, 막 이게 능력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실드를 쳐주면서 얘는 약자니까 실드를 쳐줘야 된다라는 게, 장애인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성한테 그런 거 서비스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죠. 그 미친 꼴을 그 미쳐 날뛰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미쳐 날뛰는 꼴도 웃기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도 페미니즘 지지하고 막 그 난리 피는데 신념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그냥 자리만 잡을 수 있으면 되잖아, 자유한국당. 그래서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거예요. 신념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기준이고 뭐고 없고요. 일단 저 적성 세력들을 다 빡살 내야지 우리가 뭐 사는 거니까. 마인드가 다 그거야. 나의 적을, 왕좌의 게임에 근데 그런 게 있죠. 언제까지 쳐부셔야 되냐, 우리만 남을 때까지, 덱들만 남을 때까지 열심히 쳐부셔보세요. 세상이 잘 돌아가. 유시민 작가님도 그 말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돼야 되지 좋은 거다. 근데 여러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 있고 그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이 미쳐 날뛰는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실드를 치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일본 여행 가면은 친일파예요. 한국 분위기가. 일본 물건 사면 친일파고, 일본 식당 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가면은 그게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런 데까지도 지랄을 하고 있고. 목표 설정 없죠. 이게 손자병법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먼저 이길 수 있나 없나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정해야 돼요. 전략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 전략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면 전쟁을 하면 안 되고요. 전쟁을 했어도 이겨도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손자병법은요, 웃기게도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냐는 책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쟁은 안 하는 게 상책이다예요. 전쟁이 난 순간 전쟁은 하책 중에서도 제일 하책이고, 전쟁은 안 하고서 이기는 게 최상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좌파도 우파도 말아먹었죠. 뭐 우파가 잡으면 북한이랑 싸우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좌파가 잡으면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고 싶어 하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애당초 더민주도 아니고 자한당도 아닌 제3의 세력이, 강력한 제3의 세력이, 기본 정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의 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왜긴 왜야, 둘 다 병신이니까지. 양쪽 다 병신이니까지. 이런 말 하면 참 그렇게 하는데, 진짜 병신인 걸 어떡해. 병신을 병신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좌우를 정상으로 본다 하면, 저는 양심 문제도 있지만
제 머리가 납득이 안 돼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정치 돌아가는 게 정상으로 보일까요? 불매운동은요,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친일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만드는 순간 그게 미친 그 나치즘 전체주의의 부활이라는.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진짜 계속 말했지만 우파나 좌파나 전체주의자인 거 똑같이. 그래서요, 지금 저는요, 네, 전 우파도 좌파도 아닌 것 같아요. 좌파인 줄 알았는데 정책으로는 좌파지만 지금 당장 더민주를 밀어주고 자한당을 밀어주고 이런 생각은 없고요. 일단 찍는 건 더민주를, 아니 비례는 저 더민주 안 찍을 거야. 비례는 다른 데 찍을 거야. 노동당도 아니고 노숙당도 아니고 졸라 힘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놈의 우리민주당 햄이 뺀 신좌파 걔네들한테 희망을 건다. 에라이 씨.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합리주의자예요. 합리주의자라,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라는 거는요,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되 그걸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좌에 있든 우에 있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세력에 휩싸여서 다 다른 틀린 선택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도 않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일본인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인도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상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도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모조리 때려잡는다고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정의가 패배한 거죠. 지금 좌파들 보면은 막 그런 거 같아요. 일본 지금 당장 찾아가가지고 죄다 목 가서 베어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민을 가진, 보편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가지고서 그걸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온건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하고 이득을 얻어나가고, 만약 여기서 일본 정부가 정상 정부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대전략으로는 이제 TFT 전략이라고 하죠. 팀포텟 전략.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전략으로 팀포텟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주의자예요. 거기에 민중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다른 나라와 충돌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고 없고는 이전 문제인 것 같아.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뭘 하든 말든 하지. 생각이 전쟁하자면 능력이 아무리 있어봤자 뭔 소용이에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전쟁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면 괴벨스도 능력이 있는 거지. 답답합니다.